안녕하세요. 온통교 김정민입니다. BYD 망할까요? 놀랍게도 저희는 BYD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BYD가 망할지 안 망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고, BYD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중을 어떻게 합니까? 국내도 아닌데.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업체를 남길 것인지, 어떤 업체를 정리할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중국을 옹호하셨던 분들도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으니까 의견을 낼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BYD가 망한다고? BYD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BYD의 영업이익, BYD의 성장세, 또 주가 흐름, 이런 걸 보자. 얼마나 BYD가 생각보다 건전하고 탄탄한 회사이고 자금력 있는 회사인지 아마 너희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그런 반론을 아마 제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쟁점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 3년 내에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BYD가 도산에서 붕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시장의 산성화로 인해서 붕괴가 될 건데, 그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2년 전에 2023년 6월 9일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70개 난립한 업체들이 60개가 도산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 60개 업체들이 쏟아낸 전기차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뉴스에서 보셨죠? 수리를 못 받아서 2,000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붕괴됐을 때 오는 그 여파가 중국 전체 자동차 산업을 흔들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왜 흔들립니까? 신뢰도가 땅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애국심이요? 모여서 중국, 차이나 최고,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이익에 반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제력을 놓고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만큼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인 구매력은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산 전기차가 70% 이상, 80%, 심지어 90%까지 도산 사태로 인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은 그럭저럭 굴기를 통해서 굵직한 업체들, 그리고 또 비싸게 전기차 파는 업체들은 살아남아 있고, 기름이 잘 유지되어 있고, 유지 보수가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업체들이 넘어져 나가요. 도산에 나갑니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최대한 충격을 줄이려고 하겠고, 그리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기 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어디까지는 그래도 해결을 해주려는 의지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막 2, 3년 내에 넘어지는 막 60%, 70%가 엄청난 업체들이 이미 시중에 쏟아낸 전기차들 어떻게 다 책임져 줍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샀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결받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고르는 그런 소비자들이, 살아남은 업체, 중국차 기업에 이제는 이 기업은 도산하지 않을 거니까, 이 기업은 계속 중국 내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전기차를 줄 거니까 다음에도 우리가 중국차를 사야지,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흐름이 바뀔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급할 게 없어요. 자, 테슬라, 현대기아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도 그때 가면 다시 중국 시장을 되찾을 수 있겠네? 지금 폭스바겐이나 유럽 제조사들은요, 우리 전기차보다도 못한데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는 인식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품질이 안 좋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ID4 같은 경우에 집단 소송까지 당하고 있고, 뭐 인터넷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전기차에서 잃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기차 좋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게 더 좋아, 지금은 이러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의 전기차 EGMP 좋은데 우리도 못지않아 지금 중뽕에 빠져가지고 이 분위기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만 대, 몇십만 대 팔았던 이 전기차들이 다 흉물이 되고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고철덩이가 돼버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무덤이 생겨버리고 수리를 받지 못해가지고 막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옥시족은 가려졌다. 우리는 오게 뭐 죽으나 사나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이쪽으로 갈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했던 거는 뭐 그냥 수업료지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과연 이럴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전기차 기업의 대규모 도산 사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내년부터 아마 본격화돼서 3년 내에 정리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중국 시장이 얼마나 산소가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도산해서 책임질 수 없는 전기차를 쏟아낸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믿을 수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내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질 거고 정리될 업체는 정리될 거고 그걸 통해서 쏟아진 많은 전기차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손가락질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말하는 전기차 굴기냐? 우리가 믿고 사줬더니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냐? 소비자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건 한순간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BYD 얘기하면서 또 주가 얘기할 거예요. 주가가 폭락했다는 일부 소식도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분석이냐를 지난 1년간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봐봐라. 오히려 폭등을 했지 절대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고 잠시 하락장에서 생긴 현상을 보고 설레발을 떠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든지 이 주가라는 건 장부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채 왜곡이 돼 있어서 이게 장부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두고 있는 영업이익이 건전하게 실제 발생하는 이익인지 아니면은 뭐 부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익이 안 나는데 이익이 나는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 이게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가가 얼마나 허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니콜라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에디슨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뭐 서로 막 에디슨 모터스 대표 모셔다가 테슬라 다 손가락질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 우리가 제2의 테슬라가 될지 누가 아냐. 한번 지켜봐라. 아 그러냐. 멋지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뻔히 아시죠. 네. 이런 사태들 처음에 주가로 반영이 돼서 막 공공행진을 할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실체가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무너지는 건데 BYD가 현재로서는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곧 망하고 없어지고 주가는 뭐 폭락하고 이런 걸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아남는 7개 중에서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기차 업체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BYD 기대보다 별론데 하고 정리할 수 이건 중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론을 드려서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을 항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BYD 망한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성장세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채라고 하는 것도 뭐 몇몇 의혹 제기인데 이걸 침소봉대한 거다.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봐라. 주가가 저렇게 건전하고 계속 폭발적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망한다 안 망한다 이게 사실은 쟁점이 아니거든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산소화는 그런 한 업체의 전망이나 한 업체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단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0km 중고차 이 문제도 아마 이런 시각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할 거예요. 국산차 현대기아차도 0km 중고차 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다. 예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0km 중고차, 신차가 중고차로 둔갑을 하는 그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규모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아마 시선을 돌리면서 봐봐 내가
모르는 거 알려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면 선택기야 국내 업체들도 그럼 곧 망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받아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계몽하는 것처럼 화제를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 그래 비슷한 얘기 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예단하고 결론 내리고 뭐 BYD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중국 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라는 건 몇 년 전서부터 예단한 거고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한 3, 4년 정도 지켜보면 죽을 놈 죽고 살아난 놈 살아나서 그때부터가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 본격적인 시즌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제 중국 무서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BYD가 망할지 안 망할지 팩트 체크해보자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YD 주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성장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면면들을 끌어다가 아마 설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0km 중고차, 신차가 중고차로 둔갑하는 건 이미 현대 기아,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대 기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럼 이것도 중국과 같은 심각한 시장 교란 사태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징조냐. 어디에서나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침소봉돼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도 그런 급속한 성장에서 생기는 작은 부작용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자율주행 뭐 관련해서도 뭐 중국의 자율주행 그거는 일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명칭의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그걸 과신해서 생기는 사고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 맞는데 용어일 뿐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리하시고 또 판단력이 좋으시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미리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가 하고 예측하고 계시다가 또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결론은 오래 지켜본 다음에 또 시장 상황을 본 다음에 천천히 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